전남 곡성군 독리산 태안사. 통일신라 때의 승려 해철대사가 창관한 절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오지에 위치한 태안사는 도선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공간이다. 이곳에서 도선은 우리나라에 선종을 도입해온 스승 해철대사로부터 선종을 받아들이게 된다. 최고 우리 그 경전인 화엄을 체득하고 결국은 논리적으로 불교는 깨달을 수는 없는 거니까 논리의 본질인 실체인 그 선에 반드시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일상적인 정상적인 그런 수행 과정의 일환으로 뭐 선문에 당연히 들었다고 생각이 들죠. 무설지설, 무법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해철 스님의 사상 그리고 도선 스님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교법 또 경전에 국집하는, 문자에 국집하는 이제 그런 수행을 경계하는 가르침이다. 말 없는 말, 법 없는 법. 불교 경전에서 얻는 깨달음이 아닌 참선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가르침.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종의 논리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신라 사회는 9세기 전반 중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신라 하대의 혼란기, 사회의 극심한 변동,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선은 그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래돼서 신라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선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그 비교적 사회가 안정된 시기의 수행 방법보다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그 마음을 곧바로 바라봐서 그것을 통해서 곧 성불할 수 있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한 교종은 차츰 보수화의 길을 걸었고 혼란한 사회의 미심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교종의 반대에 일어난 선종은 시대를 앞서가는 진보적인 이념이었다. 당시 지방 호족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9곳의 산문을 열었으니 해철의 독리산문, 홍척의 실상산문, 무염의 성주산문 등으로 이뤄진 구산선문은 보수화된 교종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당시 불교계의 새로운 바람이었다. 이론 위주로 발전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실천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반해서 이 선은 뭡니까? 이론을 배격하고 이론보다는 이론을 뛰어넘어서 실천이 생명이죠. 그 실천 위주의 불교로 전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앙무대에 와가지고 선을 보급하려다가 그 교학성의 반발에 중앙무대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원도로 전라도로 다 변방으로 내려가요. 그 변방에서 중세지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불교사에서 구산선문이라고 그래요. 태안사에 머물렀던 3년 동안 스승 해철로부터 선종의 깊이를 깨우친 도선. 그에게 태안사는 또 다른 가르침의 장이었다. 풍수적으로 거의 완벽한 길지에 해당하는 태안사에서 도선은 땅을 바라보는 눈과 지혜를 익히게 된다. 중국에서 26년 동안 유학했던 해철은 당시 중국 강서 지역에 유포되고 있던 풍수법을 접했을 것이고 귀국 후 자신이 머물 사찰의 입지를 살필 때 풍수지리적 요소를 고려해 태안사를 창건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보시다시피 이 대웅전 뒤에 주산이 아주 반듯하면서 힘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뭉쳐주고 있죠. 그리고 사방의 산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절이 잘 되려면 사방의 산들이 완벽히 감싸주고 그 뒤에 바위가 적절히 나타나서 강한 기운을 내뿜어 줘야 그게 좋은 절의 이상으로 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후세 사람들이 봉황이 알을 품는 형이다. 그래서 봉황포란 형국 또는 그 봉황이 집으로, 그러니까 비봉, 나르는 봉이 집으로 돌아오는 비봉 기수형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벽한 땅에도 흠은 있으니 비봉 귀소형의 땅은 생동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풍수학의 이론. 그래서 해철은 봉두산을 독리산으로 바꿔 부르는 지명비보를 통해 기세를 오동나무 안쪽으로 담으려 했던 건 아닐까. 절 입구의 돌탑 또한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비보책으로 볼 수 있다. 문성왕 12년 해철이 태안사를 창건할 때 지었다는 능파각은 계곡의 양측에 석축을 쌓아 축대를 만들고 그 양쪽에 통나무로 볼을 걸쳐 만든 누각이다. 중국의 풍소서 금난경에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져 버리고 물을 만나면 머문다라고 했으니 능파각은 물을 따라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비보 풍수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걸 바탕으로 가서 여기를 보는 게 이 땅은 이게 병이 들었구나, 저 땅은 저가 문제가 있구나. 그럴 때 그것을 완벽하게 고쳐가기 위해서 그다 돌탑을 쌓거나 나무를 심거나 뚝을 쌓거나 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한 여기 독리산 태안사에서 도성국사가 머무르면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철 선사에게서 풍수의 이론과 또 이 땅을 통한 풍수의 실전, 이걸 모두 터득하고 광양 옥령사로 갔다고 생각됩니다. 도선을 대한민국 풍수의 비주로 일컫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도선 풍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에서 지리학을 가르쳤던 최창조 교수는 도선 풍수의 정체성을 한국적 자생 풍수로 규정짓는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풍수는 전혀 달라요. 도선이 주장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은 명당 써가지고 후손이 복 좀 받아보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인데 도선국사의 명당론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선국사의 명당론은 병든 어머니인 땅, 지모관념이라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어머니인 땅이 병이 들었으면 그러면 침이나 뜸을 놓아가지고 고쳐드리겠다. 바로 침이나 뜸을 놓는 경혈자리가 명당이다. 비보의 개념에 대해 고려의 승려 괭년이 지은 고려국사 도선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사람이 병이 들어 위급하면 혈맥을 찾아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병이 낫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천의 병도 역시 그러하니 이제 내가 점을 찍은 곳에 절을 짓거나 불상을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부도를 세우면 이것은 사람이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것과 같은지라 이름하여 말하기를 비보라고 한다. 국토를 사람의 몸처럼 피가 흐르고 맥이 뛰는 유기체로 파악해 병든 사람을 고치듯 땅을 바로잡는다는 시각. 비보는 결국 인간의 심리를 적절하게 건드림으로써 자연의 긍정성을 최대화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23세 태안사를 떠난 도선은 장장 15년에 걸친 운수행각에 들어간다.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은 선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운수행각은 당시의 선승들이 보편적으로 행했던 방법이다. 도선 비문에는 도선이 명승지를 찾아 선지식을 친견하고 운봉산 밑에 토구를 파고 참선했으며 태백과 같은 큰 바위 앞에 집을 짓고
좌선을 했다고 전한다. 도선이 경험했던 15년은 한반도의 산하를 유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땅에 맞는 한국적 풍수관을 확립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드넓은 땅을 품은 중국에서는 곳곳에 산재한 명당을 찾는 것이 쉽지만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선 부족한 땅이라도 그 흠을 보완하여 명당으로 만들자는 것이 도선이 생각하고 발전시켰던 한국적 풍수의 시작. 도선 스님이 하고자 했던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 묘자리 잡아주고 어디 좋은 집, 명당 터 잡아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풍수지리와는 대단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도선의 풍수지리는 비보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 중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순천 조계산 서남사. 13세기 중엽에 박전지가 쓴 용암사 중창기에는 지리산의 성모 천왕이 도선하게 전하기를 삼암사를 창립하면 삼한이 합하여 한나라가 되고 전쟁이 저절로 그칠 것이다 라고 하여 서남사와 우남사, 용암사를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결국 서남사는 도선이 한반도 남지역 지역을 비보하기 위해 활용한 국역 비보 사찰이란 것이다. 그리고 거의 완벽한 명당으로 분류되는 서남사터에서도 도선이 남긴 비보 풍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예, 우리 서남사 이렇게 어떤 지형이나 풍수학적으로 본다면은 뭐 장군 대자타라고 그래서 대단히 타가 이렇게 왕성하답니다. 왕성하고 이 기가 어떤 골고루 균형적인 기보다는 좀 편중돼 있는, 한쪽은 기가 쇠하가 한쪽은 너무 또 왕성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 장군 대자타를 어떤 이 균형, 기혈을 균형하는 의미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법력으로 세 가지 조형물을 이렇게 조성을 했다. 서남사 대웅전 뒤편 각황전의 철불좌상. 9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불은 서남사 북쪽의 허한 기운을 북돋기 위해 도선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서남사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승선교 옆에는 단정한 자태의 강선루가 내방객들을 반겨준다. 조계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 갈라지는 곳에 세워진 강선루는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누각으로 해석되며 그 이상의 의미 또한 갖는다. 승선교를 거치고 강선루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새 속에 벗어야 할 그런 때들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 번뇌망상들은 이미 거기서 절제되고 소진됐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많은 내방객들을 전체적으로 아주 격을 승격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지어졌을 겁니다. 또 도선국사가 이 도량 설치하는 그런 의미하고 일맥 상통하지 않겠느냐. 화순군 도안면 나지막한 평지에 들어선 운주사.